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천안 아산 최대 규모를 갖춘 성성동 G1 비즈캠퍼스에서 사기 분양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달 말 천안시 의회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파기환송심까지 3번 연속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대법원 재상고하며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입수해 향후 결과를 전망해봤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안전시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천안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복귀와 의원 당선과 아산시 의회 후반기 홍성표 의장 취임 이후 아산세무서 이전 문제가 세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8월 5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천안TV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천안시 성성동 G1 비즈캠퍼스에서 또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엔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성동 G1 비즈캠퍼스는 지상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1만 5천여 제곱미터로 천안 아산 지역에선 최대 규모로 갖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1년 7월 착공한 G1 비즈캠퍼스는 2월 공사를 마쳤고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기 분양을 당했다는 이들의 증언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산센터 사기 분양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분양 대행업자들이 유리한 입지 조건과 전매 무제한 등 여러 이점을 앞세웁니다. 이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직접법이 제조업, 정보통신업자로 입주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임대나 전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습니다. G1 비즈캠퍼스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도 이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 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 중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인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계약했다가 중도금 대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7월 31일이 중도금 만기일이. 그래서 오늘 안 하니까 이제 뭐 기한 이상 실소도 같은 거 보고 메시지도 이것도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 팀장이라고 해주시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안 하면은 대이변제도 시행사도 못 해준다고 돈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천안 아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이 속출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책임과 거리를 두는 행태를 일궈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21년 7월 백석동 미래에이스 지산센터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천안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 단독 보도 이어나갑니다. 천안시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국 여성공무원을 1년 넘게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처지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이달 말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여성가족부가 이달 말 강성기 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나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지체 없이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지만 강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중입니다. 김행금 의장 역시 피해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전보 조치했다며 책임과 거리를 두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경찰 수사와 여가부 직권조사 상황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그 성비위 신고 관련해서 피해자가 여가부에 신고를 3주 전에 경찰 고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조만간 여가부에서 직접 조사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방향이 또 설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현재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성비시위원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에는 지난달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국외 출장 논란으로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강 위원장 성폭력으로 다시 한번 정부기관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 당원들은 이를 일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조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강 위원장을 징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휴가 등 여러 가지로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의 지원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3차례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 박 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본 법조인들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 성명서를 배포해 상대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룸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내리 3차례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1,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위 매각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자료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게 박 시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피고인 박경규는 지역신문이 이 암흑의 기자에게 제보를 받은 이후 박한호 본부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음에도 오세현 후보가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박 본부장이 2022년 5월 24일 피고인에게 보도자료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신탁 원부 등 자료를 검토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 시장이 원룸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원룸 건물 매각이 진실한 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 박경규가 원룸 건물 애벽 표지에 관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그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해당 건물의 허위 매각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보도자료, 성명서 등에 적힌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같은 판결에도 박 시장은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1,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일관되게 박 시장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4년 전 민식이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엔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방호 울타리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의회 유수희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예산시가 설치한 방호 울타리 사례를 들며 천안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천안TV가 천안시 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하는 것은 물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어린이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무척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9년 아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천안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안TV가 다녀본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옐로우 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방호 울타리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유수희 천안시 의원은 예산군의 한 학교 인근을 예로 들며 천안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들이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예산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운전석 시야에서 약 30m에서 50m 전방부터 보여지는 방호 울타리 사진입니다. 이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주 야간으로 확실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미리 예견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주변 학교 방호 울타리는 어떨까요? 천안시의 방호 울타리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지침 권고사항에 따른 진회색입니다. 둘 중 어느 방호 울타리가 운전자의 시야에 더욱 잘 보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좀 더 유연하게 적시의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길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드립니다. 천안시의 경우 천안TV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높이 110cm 이하 진회색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안TV는 관계당국인 천안시에 이 방호 울타리가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고강도 울타리 설치에 대해선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호구역 내 설치침은 물리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도도하고 차도의 이제 경계를 구분해서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 시선을 확보해주고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강하게 안전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단가도 엄청 올라가겠고 지침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요구한다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방호 울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최소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나 이렇게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걸 방지하는 시설이 아직 우리나라가 어떤 그 최소 방호 기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관점이죠. 20km의 승용차가 들어오는 거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0km면 막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성능 검증이 없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실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이전보다 더 향상됐다는 점을 들어 방호 울타리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은 원도심을 기반으로 둔 지역 정치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약만 난무하다 유야무야되게 일쑤였는데요. 지난 4.10 총선에서 복기왕 의원이 당선되고 제9대 아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에 홍성표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 문제가 새삼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복 의원과 홍 의장 모두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고 이런 이유에서 지역에선 이전과 무게감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개청한 아산 세무서는 문을 연 이후 현 시점까지 배방읍 배방로 소재의 A빌딩 2, 3층을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 특히 원도심에 지역 기반을 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아산 세무서를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새삼 아산 세무서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복기왕 의원 당선, 그리고 제9대 아산시의 후반기 의장으로 홍성표 의원 취임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복 의원은 1호 공약 중 하나로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홍 의장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줄곧 원도심 이전을 강조했는데 의장에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산 시민 3만 8천여 명이 정말 엄동설 안에 서명을 받아서 천안에 있는 세무서를 아산 세무서를 아산에 유치한 거거든요. 근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온천지구의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배방 임시청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산 세무서 측에서 납세자의 접근성 편의와 입지 조건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온천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아산세무서는 말을 아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만 아산세무서는 2018년 4월 아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원도심 이전의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도 취임 초인 2022년 10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세무서는 오는 7일 천안TV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양 지천이 환경부의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청양 지천댐 추진은 1991년과 1999년 그리고 2012년에 이어 이번까지 네 번째인데요. 추진 때마다 상류 지역 규제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자원 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각 권역별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금강권역에서는 청양군의 지천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영식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 물 공급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는 청양 지천이 댐 후보지로 포함된 것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댐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은 하루 1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령댐과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마련되는 수원은 약 2,000톤에 불과하다는 게 충남도 측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나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지천의 범람으로 청양과 부여 지역에 1,100여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의 환영 목소리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다 취소되기를 반복하면서 인근 지역은 개발업자들의 투자의 장이 돼버렸다면서 이 문제는 식수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과도한 토목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충남의 물이 계속 재작년까지만 해도 식수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보령댐이나 대청댐 그리고 용담댐까지 충남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있었습니다. 식수원 부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댐 건설은 더 큰 피해를 낳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천댐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했다 취소하는 사이에 사실 많은 개발업자들이 그 인근에 땅을 사고 투자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식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도한 토목 사업이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남도가 농림축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공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세종시 나성동 소재 축산환경관리원이 오는 2028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해 충남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연면적 9,400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기존 세종시에 자리하던 축산환경관리원을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업무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동향을 파악해 공주시 등과 함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유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자리할 축산환경관리원은
2028년까지 28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400평방미터 규모의 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둥지를 튼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또 국가 예산 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충남도와 공주시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이전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 준비, 부지 제공, 건축기간 최소화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청사 신축과 관련한 생산 유발 효과로 35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50억 원, 209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344면 규모의 천안시청 부설주차장이 오는 19일 유료화됩니다. 천안시는 본격 유료 운영에 앞서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최초 2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무료로 운영해오던 부설주차장은 장기주차, 방치차량 등 불편 민원이 이어졌고, 이에 천안시 의회는 올해 1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가결해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 측은 유료 운영이 주차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2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인력시설 구성, 조기 재활 평가율, 조기 재활 실시율 등 평가지표 대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밝혔습니다. 박형국 원장은 10회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클래식 뮤지컬 독립군가 공연을 개최합니다. 광복 7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클래식 뮤지컬 독립군가 공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독립군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천안시립합창단의 독립군가 합창이 더해진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은 독립투쟁의 성지인 천안에서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뮤지컬 독립군가엔 주몽, 연개소문, 불멸의 이순신 등 다수 방송에서 활약한 이경영 배우와 이동윤, 최재선, 안현지, 한수인 등 신예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1991년 공직 입문 후 명품문화공원 조성 추진단장, 복지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도시건설 사업본부장과 행정안전국장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천안 동남구청장으로 취임하신 맹영호 구청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 1일부터 동남구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예, 제가 7월 1일자로 동남구청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지역에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장마 대비하느라고 저희가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가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한 달이 또 그렇게 예, 또 금방. 저희 천안 지역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예. 그 장마로 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만큼은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각종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 한 달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또 이렇게 취임하시자마자 큰 과제를 또 해결하느라 바쁘셨군요. 네. 앞서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1991년 공직에 입문 후 오로지 이렇게 한 길만을 쭉 걸어오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 길만을 걸어오시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또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만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벌써 공무원 생활 시작한 예. 지 33년이 됐습니다. 예. 뭐 수많은 일도 거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 만나왔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95년도 예. 5월 10일 날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을 해서 지금의 현재 그 통합 천안시가 출범을 네.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을 안 했다면 지금 인구 70만의 천안시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막내로서 그 업무를 같이 했고요.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 예. 천안에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인구 40만의 중소도시에서는 천안이 전국에 최초로 그 전국체를 개최했는데 각종 체육 인프라가 그때 갖춰졌고요. 또 그때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거다. 예. 또 이걸 한번 스스로 행복해진다. 그런 인식을 심어져가지고 현재 예. 16만 천안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전국체전이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8년도 6월 달에 우리 천안시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구청 개청 준비 작업을 제가 또 했는데요. 아마 그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동남구청 장에 임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 기억에 남고요. 또 천안시가 항상 발전하는 시기에 제가 공직에 들어와가지고 그 업무를 맡았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긍심을 정말 느낄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안의 역사와 정말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이 구청장 취임식을 대신해서 물놀이 관리 지역을 찾아서 첫 행보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예. 취임식을 생략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예. 1995년도 7월 1일자로 그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하면서 그때 각 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 초대 시장이 조순 박사님이셨는데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다 취임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조순 박사님만큼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예.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걸 제가 TV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저게 진정한 공직자의 길이 아닌가.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마침 또 제가 7월 1일 임명되면서 그때 또 장마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받고 해서 예. 형식적인 취임식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서 갔는데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바람이 정말 이루어지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네. 그럼 천안 동남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구청이 자리한 천안역 일원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구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동남구의 가장 큰 현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천안시 동남구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개발 핵심 축이 서북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옛날 구도심 쪽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떻게 훌륭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또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정주 요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해서 도시 개발 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 다양한 포부와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중에 강점을 두는 또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 개청 준비단을 하면서 시와 구청의 업무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정책 개발이라든가 시의 전반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주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행정을 피는 그런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라는 그 공간은 우선은 깨끗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 민원 업무 같은 걸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포트홀 같은 걸 한다든가 교통 안전시설물을 고친다든가 또 각종 CCTV라든가 아니면 방범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쪽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동남구 주민들과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예산제, 정책 제한제, 청원 등
주민 여러분들이 시정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함양됐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았는데 지금은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 그게 좀 적어졌는데요. 서로가 이웃을 보살피고 할 때 우리 천안시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고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맹영호 천안 동남구청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앞으로 행보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안시의회가 말 그대로 바람잘 날 없습니다. 6월 초 천안시의회는 위약금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 연수를 다녀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이어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무소속 이종담 의원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사안이 복잡해졌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시 항소장을 내며 맞섰습니다. 이어 제9대 하반기 의사 일정에 들어간 7월, 이번엔 강성기 신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시의회 사무국 여성공무원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 위원장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과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강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종담 의원을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여성가족부는 강성기 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연수에 대해선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직권 조사를 벌였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엔 천안시 의회는 중앙정부 기관의 감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시의원 1명이 성비위로 재판에 넘겨지고 또 다른 시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으니 천안시 의회의 여름은 다른 의미에서 뜨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특위는 아직 소집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장은 휴가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눈높이에선 시의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민들의 불쾌지수는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의 짜증을 달래줘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짜증을 증폭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이번 여름은 참 힘들기만 합니다. 천안시 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속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지나친 것인지 말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